대표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최근에 이제 SNS에서 핫하게 또 이제 줄 서서 먹는 연백 딸기모찌 운영하시는 김태준 대표님 자기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주식회사 연백의 대표를 맡고 있고요. 네네. 이름은 김태준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지금 3대째 운영을 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네. 그 할아버지께서 이제 하셨던 그 떡의 어떤 기술이라든지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이어서 지금 물려받으신 건가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는 됐는데 네네. 사실은 저는 이 식당 쪽이나 이런 F&B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저희 엄마도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이야 뭐 예를 들어 사업 이런 거지 네. 옛날에 방앗간이라든지 떡집은 새벽 3시 반 4시에 일어나셔갖고 떡 이거 만들고 팥 이거 괴고 그래갖고 그 어렸을 때 고생하는 것만 봤기 때문에 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행사 쪽으로 제가 이제 일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여행 쪽은 좀 관심이 있으셨나요? 그렇죠. 여행 쪽 이제 해외 여행 다니는 것도 좋아했었고 네. 처음에는 하나투어에 들어갔고 거기에서 이제 소속돼갖고 일을 하다가 이쪽이 참 매력이 있더라고요. 사람들한테 즐거움을 줄 수가 있으니까 행복을 줄 수 있으니까 저는 보라카이라는 곳에서 사업체를 갖고 있었고 여행사를 갖고 있었고 마닐라 쪽에도 지사를 열고 보홀, 세부, 팔라완, 필리핀에선 그렇게 이제 열고 그 당시에 하노이하고 호치민은 여행 상품들이 있었고 다낭하고 나트랑이 없었어요. 대표님이 다낭을 활성화하신 거네요. 그 다낭은 다른 상품들이 있던 곳이었었고 거기에 저도 한 일부분을 판매를 했고 나트랑은 제가 만든 상품이 지금도 있어요. 그게 호핑 투어예요. 나트랑에 원래는 호핑 투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신상품을 만들고 그에 대해서 이것들이 사업의 성공력을 가져갈 수 있다에 대한 눈은 이제 생겼던 것 같아요. 워낙 이제 대표님께서 여행 쪽으로 잘 하고 계시다가 네. 갑자기 그러면 이런 연백 딸기모찌를 이렇게 딱 아이디어를 떠오르시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그 당시에는 필리핀, 베트남 그리고 말레이시아 쪽만 하고 있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자신감이 있을 것 같아서 한국을 들어와서 프랜차이즈 협회를 제가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코로나를 맞고 여행이 전면 중단이 됐고 그래서 그때 눈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느낀 건 모든 인간은 세계에서 정지를 시켜도 다 안 되는데 먹는 건 먹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F&B를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고깃집이라든지 뭐 다른 것들을 다 노크를 해봤어요. 다 후발주자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선두에 나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어요. 그러던 와중 저희 어머니를 찾아뵙고 우리 집만 있는 비법이 있나 여쭤봤더니 우리 집만 있는 비법이 있더라고요. 그게 굳지 않는 떡입니다. 이걸 가지고 브랜딩을 하는데 몇 년이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F&B에 들어섰고 2024년 7월 29일에 첫 매장을 연남동에다 오픈을 이제 하게 됐죠. 근데 저는 모찌라는 이름을 쓰는 거에 대한 죄책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왜? 모찌가 사실은 찹쌀떡하고 같은 말이에요. 이 일제강점기로 넘어왔을 때 찹쌀떡은 일본 사람들은 모찌라고 불렀고 그러면서 제가 어른들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찹쌀떡을 좋아하세요? 모찌를 좋아하세요? 어른들 대부분은 나는 모찌를 너무 좋아해. 똑같은 건데. 똑같은 건데 네. 이게 먹는 거기 때문에 이름에 대한 임팩트라고 해야 될까요? 그 이미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모찌라는 이름을 쓰게 됐지만 지금도 그 이름에 대한 죄책감 같은 그런 거를 좀 갖고 있습니다. 그게 되게 궁금했으니까 사실 되게 이쁘잖아요. 이거를 떡을 딱 열면은 딸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네네. 그 아이디어는 어떻게 이렇게 딱 좀 생각하시게 되셨어요? 저는 모든 먹거리든 어떤 거든지 예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희 이 디자인 요거를 맡고 있는 분이 주얼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께서 모든 거를 다 디렉팅을 해서 보석처럼 디자인을 하신 거네요. 네, 요거를 이렇게 반으로 갈랐을 때 그 안에 색감 그리고 중간에 들어가는 뭐 예를 들어 앙금이라든지 떡이라든지 거기에 또 다른 이 식재료들을 색감을 배열해 갖고 만들기 시작했죠. 지금 이 연백 딸기 모찌 말고도 뭐 두바이 초콜릿 모찌도 있고 여러 집 모찌들이 있는데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떡과 관련된 브랜드로 뭔가 버티컬하게 계속 이제 라인업을 확장하실 건지 아니면 좀 완전 또 좀 새로운 어떤 형태도 지금 R&D를 하고 계시는지가. 지금 떡집들을 보게 되면은 동네에
없어요. 역 앞에도 없고 이제는 시장, 조금 큰 시장은 한 2개에서 3개 정도의 떡집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식상한 옛날 문화인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쳐다볼 수 있는 시선을 돌리는 데에 중점을 뒀어요. 젊은 친구들은 일단 예뻐야 되고 트렌디해야 되고 먹기 편해야 되고 그래서 그쪽을 중점으로 딸기 모찌 이거를 해갖고 라인업을 만든 거고 추후에는 떡으로 특이한 떡들이죠. 트렌디한 요거를 내놓을 거고 거기에 음료 여러 가지 라인업들을 계속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좀 백화점이나 팝업 스토어 중에 좀 이렇게 기억에 남는 팝업 했던 경험이 있으세요? 정말 운이 좋게도 네. 백화점에 팝업을 할 때마다 인기가 정말 많이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현대백화점, 압구정점 저희 떡을 사기 위해서 1시간 반에서 2시간씩 줄이 세워져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현대백화점 식품관에 줄 서 있는 매장이 저희밖에 없었거든요. 엄청 눈에 띄었겠네요. 백화점 관계자분들이 나오셔갖고 지켜보시더라고요. 압구정동 현대백화점 다니는 분들은 그래도 우리나라의 상위 1%이신 분들인데 그러네요. 이분들이 대기를 하더라 이거죠. 이런 모습을 처음 봤대요. 저런 적도 있어요. 고객분이 매장에 오셔갖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여기 찾는데 일주일이 넘게 걸렸다고. 친구 집에 가갖고 음식을 내주길래 이걸 먹었는데 집에 와서도 생각하는데 너무 맛있더래요. 그래서 그 나이가 있으신 분께서 거의 한 60 중반 정도셨던 것 같아요. 네이버라는 곳에서 검색을 해가면서 다 찾으신 거예요. 이건가 싶어갖고 연락하면 아니고 이건가 싶어갖고 연락해도 아니고 고민하다가 어쩔 수 없이 못 찾으니까 전화해갖고 물어본 거예요. 답을 시원하게 주셨으면 좋은데 내가 산 거 아닌데? 사위가 선물로 준 거야. 사위한테 네. 그걸 또 물어갖고 장모이신 분께서 친구분한테 전달해서 이분이 오셨더라고요. 이 맛을 잊을 수가 없어서 오셨다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더 알려야겠다. 어른들도 건강하게 맛있는 걸 드실 수 있게 해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전국으로 팝업을 시작을 했던 거죠. 대표님께서 지금 이제 투자를 좀 받으셔가지고 이제 스마트 팩토리를 이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그 장인의 3대째의 그 손맛과 이 스마트 팩토리가 조금은 이질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좀 어떤 식으로 좀 대표님이 조절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사람이 일률적으로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다 기계화. 나중에 맛을 이제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사람이 할 거예요. 부분 자동화를 하시는 거네요. 네네. 또 기성 제품이라고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 오늘 생산한 게 냉동을 하게 되면은 뭐 한 달도 가고 2달도 가고 할 수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당일 만들어 갖고 당일 판매해요. 그러니까 업계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곳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자동화를 만들고 할 것이냐? 기존에 스마트 팩토리 이거를 구축을 많이 하셨던 곳이 있어요. 그분께서 이거에 대해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최적화를 할 수 있게.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공정은 지금 막바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해외로도 충분히 나가실 수가 있으실 것 같은데 좀 대표님이 보고 계시는 가장 좀 매력적인 해외 어디라고 좀 생각을 하세요? 만약 쉬운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저한테는 동남아겠죠. 제가 10년 넘게 사업을 하던 곳이 필리핀, 베트남, 뭐 말레이시아 이런 곳이니까. 그런데 저는 어떤 거든지 1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1위, 미국, LA에 한인만 32만 명 정도가 있고 인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미국에서부터 점차 넓혀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 지금 캘리포니아에서도 타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이나 아니면 해외 쪽에서 이 떡에 대한 지금 분위기나 좀 호재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이 K 컨텐츠 그리고 K 문화 이런 것들에 힘입어서 한국에 대한 떡이나 이런 앙금이 예전에는 서양 분들 선진국에 계신 분들한테 그렇게 좋은 환영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많이 접해지고 그리고 많이 경험을 하시려고 하시고 그리고 한국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호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적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한국 시장보다 외려 더 몇 배가 더 큰 시장이 해외에 있는데 우리나라의 떡으로는 정확하게 이 타겟팅을 해갖고 들어간 곳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큰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투자 유치를 돌고 계시는데 투자자분들한테 하고 싶으신 얘기. 사실 저는 제가 투자 유치를 좀 하고 있지만 투자를 받아야 되는 거에 대한 거를 몰랐어요. 저 혼자 열심히 하고 저 혼자 영업이익이 생기게 되면 그걸로 넓혀갈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깨달은 건 선점을 빨리 해야 된다. 예를 들어 갖고 뭐 커피로 말하면 스타벅스 아니면 저가 브랜드로 메가커피 그 시장을 선점을 한 거거든요. 이때 같이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을 같이 파트너를 맺게 되면 분명히 큰 시너지가 있을 거고 더 크게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연백이랑 어떤 브랜드를 투자자분들한테 딱 각인을 시킨다면 어떻게 좀 표현해 볼 수 있을까요? 연백이란 가족의 사랑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대가 같이 어울려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브랜드로 만들고 있고 계속 그렇게 만들어 갈 겁니다. 실제로 대표님도 3대시니까 그렇죠. 정말 그거를 그대로 이 브랜드에 녹였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